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첩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46회 해방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 뺀둥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포스카 11님께서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 따뜻한 포스카 11님.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네. 포스카 11님이 매달 후원해 주시는 날짜가 있습니다. 오. 아마 12일 정도로 설정을 해두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매달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동이체를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매달 이렇게 저희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한 분이 후원을 더 해줬습니다. 오. 이분이 팟빵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네. 네. 장빈둥님께서 누구시죠? 1,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오늘 돈이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내가 말해 놓을 건데 네. 그 팟빵에서 뭔 이벤트를 하더라고. 아. 그 네.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친구를 하면은 1,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뭐 다른 데 후원하기엔 되게 민망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후원을 한 번도 안 해보기도 해서 네. 어떻게 되나 해서 해봤더니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거에 넣었습니다. 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여러분께서도 하면 3,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아, 70%대가요? 아니 각자 3,000원을 하면 되니까 아. 1,000원씩 하면 되니까 네. 저희가 3,000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그거 알죠? 팟빵에서 돈 수령. 빼려면 5만 원 이상이어야지 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려면 한참 걸립니다. 플러스 친구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친구를 하고 뭐 인증을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채팅으로 보내면 바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오.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3,000원 한번 벌어봅시다. 꿀팁이네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800명이잖아요. 아마 이게 근데 7월까지라서 에피소드가 나갈 때쯤이면 끝나 있을 거야. 끝났구나. 미리 말할 걸 그랬다. 안타깝습니다. 뭐 버스가 많을 겁니다. 맞아. 뭐 댓글도 읽어보면 일단 저희 후원해주신 포스카일리님께서 늘 그렇듯이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스카일리님께서 다큐편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주 길게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언급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추천해주시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도 남겨주셨는데 그 기억에 남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만두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근데 제 주변에서도 방송을 듣고 아버지의 만두를 순삭하셨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역시 나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걸 포스카 11님과 제 지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았다는 점 자기 자랑이네요. 말씀드리지만 반응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카 11님이 추천해주신 다큐멘터리는 보신 분이 계실진 모르겠어요. 네. 위대한 침묵 그리고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저 울지마 톤즈는 봤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그쵸. 네, 워낙 저도 유명한 어렸을 때 본 것 작품이라서 같아요. 추천합니까? 네, 포스카11님께서 표현해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연출이 조금 과하게 된 측면은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이태석 신부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카11님과 감상평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칼세이건의 책이기도 한데 다큐멘터리로 있어가지고 이건 보신 분 안 계시고? 전 책만. 그래? 저도 책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저도 책으로만 찔끔찔끔. 그 다큐멘터리 댓글 보면은 그 약간 수면제라고 하던데 그거 보면은 바로 잠 온다고. 다큐멘터리의 그 스크립트를 아마 책으로 그대로 옮긴 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한번 일단 책을 다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추천해 주신 콘텐츠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유생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찬도리님께서 드라마 편에 그해 우리 눈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 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우리 눈에 시즌이 와가지고 아마 생각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의 우리 눈을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네. 찬돌이님처럼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다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명작은 누구나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아닌가요? 두 분? 아니, 꽤 있었는데? 그래요? 아닌가? 난 되게 많았다 생각했는데 10분 정도 계시지 않나요? 유세님까지 한 3분 정도 되시는 걸로 기억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뭐 어찌됐든 순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신동부다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동부다님께서 브른님 돌아오신 거를 음. 매우 즐거워하시면서 네. 브른님 결혼 축하드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느낀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또 가지신 것 같아요. 네. 초기와 같은 듯 다른 듯 낯선 모습의 안브른님이지만 유쾌함은 어디 가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다음 말씀으로 저희 칭찬을 또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어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어요. 그 뭐냐, 제가 얼마 전에 네.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 있잖아요. 네. 그게 한번 뭐 오류가 생겨가지고 채널이 날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포티파이가 고객센터랑 연결을 하려면 네. 영어로 또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 팟캐스트 채널 고객센터랑 하려면 네. 그래서 영어로 한 2, 3주 동안을 제가 소통을 했는데 오. 결국에는 채널이 날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는데 영어로 내가 화낼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뭐 F워드 쓰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었는데 이거 문법에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 어찌됐든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올렸는데 네. 그때 문득 느껴지더라고. 우리가 졸라 많이 했구나. 그게 음. 끝없는 거야. 업로드를 해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지금 140여 개? 뭐 이 정도를 에피소드를 만들었으니까 네. 진짜 오래 했구나라는 걸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 측에서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뭐 제 잘못도 조금 있기도 하고 로그인을 뭐 1년 동안 뭐 안 하면 뭐 계정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근데 저는 관리자 계정만 이렇게 늘 들어가다가 네. 뭐 진짜 그 본 계정으로 뭐 안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몰라. 왜냐면 영어라서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서럽다. 네, 팝하고 계속 돌리면서 해가지고 뭐 짜증은 났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브른님 MBTI를 궁금해 해주셨는데 네.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E가 아니라 I였고 T가 아니라 F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브른님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남겨주세요. 브른님이 자기 에피소드 듣고 뭐 재밌었답니다. 자기 거는 이번엔 들었네 라고 물어보니까 내 위주라 재밌는 것 같다 라는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그게 부족했나 봐요. 저희 할 때 뭐가요? 브른님 위주의 방송이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 할 때 그래서 떠났나? 어찌됐든 이번 에피소드는 스스로 아주 즐거워했다 라는 후기도 남겨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유랑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희 만화편에 유쾌한 은가은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많이 날씨가 더워졌다고 하시면서 여름 장마철에 건강 잘 챙기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유쾌한 은가은가님도 생각해보면은 되게 오래 되셨거든요.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초창기에 저희 에피소드 한 10회 안 됐을 때부터 댓글을 남겨주신 걸로 저는 기억해요. 오, 그래요? 아닌가?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진짜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장마 조심하시고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장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일기예보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가 멈췄다가 또 갑자기 쨍쨍했다가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못 하고 있어 지금. 저희 집에는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말릴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쿰쿰한 냄새 나잖아요. 네. 빨리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안보르한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찬도리님, 비노키오 K님, KKKK님, 가영찍님,
신동뿌다님, 포스카111님, 코머스님, 처절한 몽타주님, 클래식 호이님, 이수팔사님, 유쾌한 은가은가님, 스프링니님 댓글 남겨주셨고 처음으로 와주신 청취자분도 계시는데 닉네임이 SQ7산티님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SQ7산티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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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해방편의 세 번째 시간인데 유랑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해방편으로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 기획 의도는 해방편의 기획 의도는 이제 자유로운 에피소드를 가져와 봐라 였던 것 같은데 전 약간 중의적으로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해방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기획 의도를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주 여러 방면으로 충실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의미를 더해가지고 해보았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네, 본격적인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평소에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자가진단 테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오. 네. 문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1번 문항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1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줄이려는 시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5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렇고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 않다가 1점인가? 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고 그렇지 않다가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네.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4점인가요? 5점입니다. 4점으로 일단 해주세요. 저거는 테스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근데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었죠. 네, 네. 맞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데.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셔서 네. 다 몇 점이 나왔나요? 몇 점입니까? 저는 15점. 오, 되게 낮네? 그래요? 저 22점. 뭐야. 왜? 나 예생님이 1등일 줄 알았는데. 몇 점이에요? 27점. 오.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고위험군은 없고요. 그래요? 고위험군이 29점 이상이에요. 비슷한데요? 다행이다. 유랑님은요? 저도 25점대였어요. 유랑님도 꽤 되네. 네, 저는 잠재적 위험군. 어. 잠재적 위험군이 28점부터 24점이라서 빈둥님이 네. 여기에 해당되고 어. 나머지 두 분은 일반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안 심각해서 다행인데요. 전 엄청 심각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본인 스스로요? 네, 스스로가. 그럼 한 문항씩 가볼게요. 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이건 다들 몇 점 하셨나요? 4점. 전 3점. 오, 필요성을 못 느껴서 4점. 저도 3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부분 여기에 해당되나 보네요. 네. 줄이고 싶은데 안 돼. 줄이고 싶어요? 네, 줄이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게 못 참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뒷부분의 그 문항들은 다 1점, 2점인데 앞부분이 되게 4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그러니까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발생하는 거야. 그건 또 특이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예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이걸 일과 삶을 분리해 놓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쉴 때도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다른 두 분은요? 저는 그 자체를 하나의 일상을 받아들였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일상이 나의 그냥 일상의 일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스마트폰 없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뭘 하나 싶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용량보다는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쵸. 않나? 맞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를 하면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러지 쓸데기 않을까? 없는 게 뭐가 있죠?
스마트폰을 하는 것 중에. 뭐 카톡 하거나 그게 왜 쓰잘데기 없어요? 그게 없지 않나? 유튜브 보거나. 그게 왜 쓰잘데기 없어요? 거기서 그것도 상대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쇼츠 보고 뭐 이런. 그쵸. 근데 쇼츠 보는 것도 이제 적당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약간 빈둥님 말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 네. 저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이용 시간 자체가 늘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딴짓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일도 그만큼 많이 해서 이제 쉴 때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용 시간이 2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일과 엮여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 안 할 때 혹시 답장 속도가 엄청 늦으신가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난데? 왜냐면 저는 오히려 일을 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일을 안 할 때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속도가 진짜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이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랑님의 방향이. 근데 난 그게 안 되는 거야. 쉴 때도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웬만하면은 그 카톡 답장이나 메일 답장이 엄청 빠르거든요. 네. 네. 엄청 빨리 확인하고. 근데 그런 걸 좀 느리게 하고 안 보고 싶은데도 그게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독돼 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 좀 불안한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일상처럼 진짜 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계속 확인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다음 문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상한 사람들 넘어가면 돼요. 제 상황을 해결해주는 뭐 없습니까 오늘? 일단 진단부터 하고 그래요? 뒤에 얘기를 해야죠.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어렵지. 같고. 그러면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공간으로 가는 걸 선호해요. 아예 놓아야 되는 공간.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충전을 어디에 맡겨놔요.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 금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제 특성상 혼자 그거를 하면 안 되고 옆에서 누가 그거를 잠가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맡기거나 그래야지 저는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연락이 그 사이에 올까봐 계속 확인하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거를 많이 확인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인스타라든지 인스타에 뭐 알림이 울리는 거라든지 메일이 한 번 더 왔나? 굳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카톡도 보고 저희 팟빵 댓글도 보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쓸데기 없는 그거를 굳이 막 몇 분 단위로 본다는 거지. 습관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단계를 지나간 것 같은데. 더 심한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네. 이게 스마트폰이 내 업무를 망친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뭐 두고 업무 집중하다가 뭐 가끔씩 확인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게 나의 업무나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스마트폰 안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진짜 필요할 때만 보는 거예요? 쉴 때는 정말 많이 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지금 당장 스마트폰 이외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안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네. 그러게요. 저도 빈둥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뭔가 연락이 왔거나 뭐 그럴까봐 늘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옆에 없으면 옆에 있어도 집중하기 어렵고 옆에 없어도 불안해요. 무릎 위에 스마트폰 두고 있어요. 이거는 진동이 울릴까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유랑님 가끔 보면은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더라고. 맞아. 아마 그게 연락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런 그런 것 거에서 같은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연락을 늦게 받는 것도 싫고 업무적인 연락을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필요해서 출발은 했지만 그게 불필요한 순간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그래 것 그냥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잠깐 연락을 안 받는다고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연락을 확인하는 네. 것을 스마트워치로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연락 확인한다고 열었다가 네. 다른 데로 빠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워치는 딱 그 연락만 보여주기 때문에 뭐 업무 볼 때나 다른 거 집중할 때 근데 꼭 받아야 할 연락이 있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러게. 네. 그것도 좋다. 그러게요. 좋은 방법인 것 맞아요. 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연락 중에서 놓치면은 큰 문제가 생긴 연락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연락이 놓쳤다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일상화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인하는 게. 네, 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업무상 오픈 카톡방 몇 개도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 좋은 정보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런 것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새 가끔 그냥 스마트폰을 꺼둡니다. 아니면 아, 비행기 진짜요? 모드를 해두거나. 네. 그게 차라리 마음에 편하고 뭐 긴급한 거는 PC 카톡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생산성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이미 그러면 디톡스를 굉장히 시도를 몇 번 하신 케이스네요. 했는데 계속 안 됐죠. 아, 이것도 사실 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네. 지금까지 계속 실패만 해온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 있다. 있으신가요? 있죠. 저 손목. 아, 손목. 네. 전 아직까지 건강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요? 저도 손목? 목과 어깨와 팔과 손목이 아픕니다.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악화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저는 눈이 건조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안 한다며. 근데 꼭 자기 전에 좀 보다 자거든요. 이게 자기 전에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자세가 좋을 수도 없고 네. 생각보다 스마트폰 자체가 무겁고 눈에도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 누워서 스마트폰 하면은 네. 손목에 이렇게 잡고 위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보통은. 네. 그럴 때 손목에 무리가 엄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 내가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거나 어느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잃었어.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가끔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거든요. 귀엽네. 그 보상일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도파민 나오고 그런 네. 것들을 아. 그런 행위들을 자기 전에 그거를 하면 나름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새벽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손목이 되게 악화돼. 다음날에 후회해. 그럼 또 이게 무한 반복으로 돼. 그쵸. 그래서 이거를 탈출하려고 핸드폰을 그 문 앞에 두고 자려고 시도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 앞에 두고 침대에 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한동안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상을 받을 일이 없으면 그 시간을 줄이는 건가요? 보상을 받을 일이 없으면? 보상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렇게 길게 이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날에는 마음 편히 하는 거고 편하게 다른 발 날에는 좀 뻗고. 마음 불편하게 하다가 자는 거죠. 결국 마음의 차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어쨌든 누워서 이렇게 위로 잡을 일을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죠. 그거 있잖아요. 그 침대에 스마트폰 거치대 있잖아요. 아, 맞아, 그래. 맞아. 그것도 걸어놓는 샀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서 결국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물리적으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다음 문항으로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근데 가족과 왜 다투지 이거는? 너 왜 이렇게 많이 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학생들에 네, 해당되지 학생들에 않나? 해당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 연락 안 받고 아까 그 유랑님 같은 거. 아, 맞아요. 주변 사람들의 불만 없습니까? 주변 사람들 불만 많죠. 왜 연락을 안 보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받기 싫었다. 그건 디톡스 때문에 그러면 안 받는 거니까 아, 디톡스가 근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디톡스 때문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것 같은데 네. 업무 때문에 그 하도 핸드폰이랑 뭐 카톡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을 때나 안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아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톡스가 아니라 그냥 반작용으로. 네. 그래서 어디 놀러 가거나 이랬을 때 혼자 놀러 갔는데
연락 두절돼가지고 가족들이 어. 신고한 적도 있고 어머. 그건 좀 경찰에. 문제가 있네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핸드폰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가는지를 정확하게 안 밝히고 갔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어디에 잡혀간 게 아닌가 맞아.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경찰 이렇게 위치 추적 뭐 이런 문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 일이에요? 좀 됐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 특히나 친구들이랑. 연락 두절 문제 때문에요? 뭐 카톡 안 읽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워본 적 없습니까?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거 가지고 화내본 적도 없고. 네. 저도 없어요. 그래? 내가 이상한가? 저는 있어요?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떤 상황에서요? 저는 연락을 좀 자주 보는 아,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보고 네. 그러면 짜증 나죠. 그래서 짜증을 내본 적이 있어요. 되게 필요한, 그러니까 빨리 연락이 닿아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안 보고 막 하루 종일 있다가 보고 이러면 짜증 나죠, 확실히. 뭐래요?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하지 뭐. 미안하다고 하면 양반이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막, 내가 원래 잘 안 봐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저도 누가 뭐라고 하면 미안하다곤 해요. 그래? 당신 앞에 있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고, 네. 막, 나 원래 그렇잖아. 뭐 나는 원래 카톡 잘 안 봐. 이러면서 약간 좀 거들먹대는 꼴값 떠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뚝배기를 깨야 된다고. 나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약간 그 뉘앙스에 뭐가 묻어있냐면은, 나 뭐 연락, 너 아니어도 받는 거 많아. 이런 뉘앙스가 좀 숨어 있어. 나 원래 유명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로는 절대로 말하지 당신은 않고. 무슨 뉘앙스야?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럴 때 미안하다. 뭐라 해? 내가 카톡을 뭐 그런 막 거들먹거리는 유명인 뉘앙스가 아니시겠죠. 아니라 너가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서. 그치. 나는 너 말고도 참 사람 많고, 막 이 정도, 나는 너무 그런 연락들에 피곤해서 지쳐있기 때문에 네 연락 정도는 씹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묻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랑님은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아니, 아마 그 뉘앙스라는 게 가시방석이네요. 내가 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안 하지. 않지만 네.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어. 그치. 어. 내가 그 그럴 때 사람 이제 기분 삶을 나빠. 대충 아는데, 저거 좀 꼴값이네라 생각이 들 때 좀 짜증이 나죠. 그런 사람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알아? 뭐예요? 나랑 했을 때 핸드폰 졸라 봐. 하루 종일 인스타하고 앉아있고, 그럼 진짜 진짜 짜증난다니까? 그 옆에 있는 뭐라도 들어가지고 뚝배기를 깨야 돼. 근데 저는 비슷한 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음. 서로 한 3일 만에 답장 와도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해요. 얘기도 많이 해. 맞아. 그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야 근데 내 주변에는 다 이렇다. 너가 너무 예민하다. 그럼 저는 또 주변을 이렇게 찾죠. 뭐 들 거 없나? 뚝배기 없나? 어우, 갑자기 가시방석에 근데 이게 저나 유생님 같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그 빨간색 알림이 있는 거를 못 참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온 거를 못 참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이폰이라 그러면 거기 위에 알림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무조건 눌러서 다 지워야 돼. 확인을 해보고 맞아. 지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999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더라고. 맞아. 저 그거 너 꼴값 같아요. 여기다 지금 옆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랬죠. 네, 저는 저 그거 그렇게 떠 있는 사람 보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나는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를 과시한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유랑님 당연히 아니시겠죠. 더 무서워. 그래. 정말 오늘 몇 번 하는 거야. 근데 딱 내 주변에 보면 반반이더라고. 진짜 유랑님 같은 사람도 많고. 순트님은? 저는 안 둬요. 그냥 삭제는 해. 삭제라기보다 읽고 답장은 바로바로 하는데 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저한테는 연락이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 저도 그래요. 사실. 아예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막 뭐 999 뜰 정도로 오지도 않고 근데 그 빨간색 너무 거슬려가지고 좀 빨리빨리 이제 쳐내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거를 막 뭐 메일도 999 뭐도 999 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보면은 뭐 그런 거를 막 보란 듯이 옆에서 막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짜증이 나요 진짜. 이거 이거는 짜증 좀 그만 내라 해요 옆에서. 짜증을 너무 내네. 이왕이면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네. 그 뭐 좀
덜 예민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그 주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그치. 그런 거 맞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근데 빨간색으로 떠 있는 방이 있거든요. 단톡방 네. 중에. 근데 저의 이유는 그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봐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아 그러면 음. 난 그것도 궁금하네. 카톡을 안 읽고 며칠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안 읽은 카톡들도 있어요? 네. 아, 저 그래? 있어요. 나는 하루 이상은 절대. 진짜요? 저도 읽기는 읽어요. 답장 안 할 뿐이지. 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두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맞아. 나 너무 신기해. 안 전- 궁금하나?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 안 돼도 네. 그 대화 방이 활성화되어 있는 방 있잖아요. 그런 방은 굳이 제가 참여하지 않거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이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나중에 읽기도 해요. 아, 그래. 저는 네. 안 읽고 그냥 넘기더라도 그게 뜨는 게 싫은데. 아, 그쵸. 빨간색이 네. 남아있는 게 나도 싫어서. 유생님이랑 비슷하고. 유랑님은 뭐 저는 그 빨간색을 지우려면 한 2년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아 진짜? 그냥 네. 다 지웠다 까세요 그냥. 근데 개인적인 연락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나는 말하면 쓰레기가 아니 네.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있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에 연락한 친구랑 네. 갑자기 얘 뭐하지? 하고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걸 안 읽은 상태로 오. 뜨는 경우도 있어. 저 유랑님을 진짜 꼴값이야, 확인해봐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이 새끼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해. 기분 나쁘지.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그래 다음에 보자 뭐 이런 그냥 상투적인 별거 아닌 말이라도. 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차라리 그래서 옛날에 문자 메시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아, 사람이 읽었는지 맞아요. 안 읽었는지 그래.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카톡이나 이 아이 메시지 같은 게 사람 어떤 관계를 다 망쳐놓은 느낌도 좀 맞아요. 나게 들어요. 뭘 맞아. 아니 본인은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안 읽고 두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한테 야 너 왜 이거 안 읽어?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죠. 아유, 뭐 미안은 한데. 아 그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안함이 네. 진심은 아닌 거지. 진심으로 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죠. 그러니까 근데 기분 나빴으면 네. 미안하지만 네. 만약에 그 사람 미안할 거를 생각했으면 본인은 그냥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뭐 바쁜 시기여서 카톡을 잠깐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카톡이 근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내가 항상 999가 떠 있으니까 이 빨간색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걸 굳이 찾으러 가지 않다 보면 계속 떠밀려 내려가고 그렇게 왕래가 잦은 친구가 아니었다면 계속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의도한 거는 아니다. 그쵸. 막 그 사람이 싫거나 막 네. 귀찮아서라기보다는 한 번씩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랑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그 입장에서 서운한 거는 또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인지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죠. 그런 부분에 미안해, 대해서는 넌 미안하죠. 내게 후순위일 뿐이야. 미안하긴 한데 넌 우선순위가 그럴 아니야. 거면은 나한테 좀 우선순위로 행동하지 그랬어. 제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근데 유랑님 같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요? 그러니까 유생님이나 나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렇지 반대인 사람들은 훨씬 많아. 댓글로 그리고 이런 나타나 것들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많지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요? 연락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바쁘면 그냥 전화를 해요. 네. 카톡 같은 전화는 거 받아요? 저도 이런 게 편해요. 저도 차라리 바쁘면? 전화로 하는 거가 훨씬 편해요. 전화를 어쨌든 해놓고 나면은 부재정이 떠 있을 그거는 무시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거는 무시 안 해? 그럼요. 콜백이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없거든요, 주변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본인한테? 그럼 뭐가 없어? 며칠씩 확인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세계예요. 저도 근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은 이렇게 없어요. 내친 거죠?
그렇죠. 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네. 멀어졌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간 아, 거지. 두 분은 이제 조만간 볼 일이 없겠네요. 1학년간 이제. 근데 저도 몇 명 있다는 거지, 어. 몇 번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상습범은 아닙니다. 아, 그래. 사실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많이 싸우게 되는 그쵸.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긴 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굉장히 많으신가 보군요. 아니,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네. 업무를 다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직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쵸. 맞아. 업무를 카톡으로 하면은 좀 맞아요. 쉽지가 않아.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야 되는 분이어가지고 메신저를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그룹은 카톡에만, 어떤 건 뭐 슬랙에만, 어떤 분들은 뭐 텔레그램으로만 이렇게 네. 딱딱 나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투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방법일 것 네. 같네요. 확실한 거는 센트님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부족해서 대화에 많이 끼지 못하시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 패널 사이에서는 그 스마트폰 의존도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가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다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화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피로나 부작용 같은 거를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앞에 나왔던 부작용? 사례 이외에 뭔가 음. 피로감이나 부작용을 몸소 좀 체감하셨던 적이 있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푹 못 자는 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에 보는 것도 영향이 크지 않나.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니까 계속 그냥 누워가지고 굼뜨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5년, 그러니까 꽤 된 설문이긴 한데 그런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59%가 잠들기 전 5분이랑 일어나고 나서 30분 이내에 소셜미디어를 계속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거의 10년이 다 된 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확인을 안 했을 때는 잠을 더 잘 자는 편이신가요? 그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느낌상? 생각이 드는 거죠. 대조군이 없는 거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 그거는 또 그래. 근데 뭐 긍정적이진 않지 않을까요? 뭐 그쵸. 그 아무래도 앞뒤로 보는 게. 저는 그 길 가다가 스마트폰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조금 내가 위험하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 스몬비라 그러잖아요. 그치. 네. 그런 것처럼 길에서 하다가 갑자기 건널보고 이걸 그대로 보면서 건넜을 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번뜩 해가지고 약간 좀 반성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그러니까 길 가다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네. 저 사람이 비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앞길에서. 뭐 그런 네. 경우도 보기도 하고 하니까. 길에서 뭘 봐요?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카톡을 막 하다가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NS를 쭉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는 아니면 쇼츠를 본다든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걷는 거야. 막 이런 적이 있으니까. 예. 그렇구나. 센티님은요? 저는 특히 없으신가 보네. 크게 없는. 오늘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청정한 삶을 살고 그런 계시네요. 게 부럽다. 그럼 뭐 해요? 자기 직전이랑 자고 나서? 게임.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는 스마트폰 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 해요. 뭔 게임이요? 그냥 뭐 퍼즐 맞추기 게임이나 그런 게 약간 낙이에요. 한 10분 정도? 그럼 타이머를 제고해요? 아니 아니면- 그렇진 않은데 스스로 설정한 그 마지노 취침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그때 딱 지켜? 끄고. 그러게요. 엄청난 통제력의 소유자신데요. 그렇다기보다 그걸 못 지켰을 때 다음 후폭풍이 아니까 후폭풍을 아니까 네. 후폭풍 뭐? 막 다음날 짜증나고 피곤한 것만 하면 괜찮은데 네. 막 짜증나잖아요. 잠 제대로 못 자면은. 근데 그게 나 스스로만 짜증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뭐 직장 가면은 영향을 주니까 그걸 느끼면서 잠은 제대로 자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하지 않나? 그런 거를 알고 있지만 당장의 퍼즐 게임을 놓지 못할 텐데.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의 태도가 네. 그 어찌 보면은 그 가공된 나잖아요. 네. 근데 그 가공된 나조차 내가 못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네. 어느 순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은 부끄러워하지 않나? 부끄러워도 그냥 퍼즐 게임을 더 열심히 하지 않나? 하여튼 그러면서 네.
절제력을 잃고 그래. 하는 절제력이 일은 있네. 본인이. 많이는 그러네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부작용이라기보다 피로감인 것 같은데 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획일화되고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하고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또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대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복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재밌는 건데. 맞죠. 그래요? 그래야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MZ다, MZ. MZ네.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이건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 최근에 몇몇 사람들에서 외국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에게서 목뼈가 약간 길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목뼈 일부분이 길게 튀어나와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그 목뼈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진화처럼 약간 그런 게 발견이 됐대요. 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진화도 유도하는구나. 그렇네요. 이런 진화까지 아니지만 적응 정도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신기하게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과의존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과 효과를 낳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가장 큰 게 도파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특히 소셜미디어나 미디어의 특성상 그 피드백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한테 소통을 계속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쾌감에 중독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랑 보상의 사이가 짧아질수록 중독이 강해진다고 해요. 이런 특성이 그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 극대화되기 쉽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뭐 쇼츠 보고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당장 보고 즐겁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것들만 보게 되니까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길거나 생각할 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쳐두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쇼츠 같은 거는 디지털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짧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쉽게 끊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요새 네. 그런 쇼츠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네. 초반부는 엄청 유행하는 밈처럼 나오다가 네. 갑자기 전환되면서 광고로 넘어가고. 그 광고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다이빙하는 쇼츠 같은 거를 맞아. 있어. 네. 그럼 다이빙하고 그 사람이 물에 빠지는 순간 갑자기 누가 돌을 던져. 그 화면에. 네. 그러면서 정신 차려. 너가 지금 소비한 10초는 네 인생에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약간 지금 나를 일깨우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다른 밈처럼 하다가 야구공 날라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정신 차려. 약간 이런 것들. 그 정신이 차려져요? 그러면 난 그때 정신이 차려져. 그래요? 아, 맞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핸드폰 내려놓게 되고. 그런 쇼츠들도 있더라고. 그걸 올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일깨우기 위한 쇼츠를 그치, 만드는 그런 건가요? 계정이고 아니면 하나의 거죠. 하나의 유머지 그게. 그러죠. 나중에 그것도 적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식하게 돼. 그러면.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증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보통의 중독 증상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내성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양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 30분 정도로는 그거에 만족을 하는데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지 만족을 하게 되고 뭐 쇼핑도 처음에는 저렴한 물건을 사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비싼 물건을 충동 구매하게 되는 네. 그런 이런 내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금단 증상도 일어나는데 자극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팝콘이 이렇게 뛰는 모습처럼 네.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자극제만 찾게 되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건데 뭐 그냥 그만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거죠. 보통은 이런 현상이 전두엽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을 하는데 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이제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도파민이 분출이 되다 보면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돼서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자기 전에 드라마를 보면 네. 안 돼요. 왜요? 한 편을 보면은 끝까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심각하지. 네. 매일 그러는 거 아니면은 뭐 매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드라마를 안 보죠. 그럼 어느 시작을 안 정도 하는 거구나.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이 보다 보면은 또 지겨워서도 안 보게 돼요. 드라마를 아니 지금 한창 겪고 있는 사람이 앞에 내가 있고 두려워하고 옆에는 있는 거를 이미 이미 겪었어. 초월하신 것 같은데. 이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 난 그래서 자기 직전에는 뭔가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오, 음. 그렇구나. 그리고 예전에 유생님 같은 경우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잔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나는 못해. 왜요?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하다가 잠들지 못하고. 네, 잠들지 못해요. 명상을 배우셔야겠군요. 명상에 중독되는 거냐. 하여튼 그거를 끊어내는 거를 저는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저는 이걸 끊는 게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대학생부터 이제 직장인 초반 시절까지도 요금제를 되게 적은 걸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3기가, 4기가 이것만 주는 거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거에만 핸드폰을 써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핸드폰이 엄청 느려지거든요. 엄청 답답해요. 네. 그래서 그걸 무찌르고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느린 걸 이겨내고 보거나 아니면은 굳이 그 요금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가 요금제를 구매하거나 뭐 데이터를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필요 없는 활동에 이걸 사가지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엄청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그 시기에 잘 됐던 게 아닌가. 물리적인 제약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요금제 계속 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도 낮은 녹음제만 써왔는데 그래요? 왜 이러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해보고 네. 이제 실증 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제가 좀 실증이 좀 잘 느끼는 편이라서. 그럼 이런 드라마도 네. 실증이 날 때까지 끝까지 몰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실증 나면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이런 들어서 패턴인 예전에 건가요? 대학생 때 네. 새벽까지 맨날 드라마를 봤거든요. 네. 그 대장금을 봤어요. 그게 엄청 길잖아요. 길지 않나요? 네. 네. 그걸 보고 나니까 다음부터 드라마 보기도 싫은 거예요. 빨리 자게 되고. 그래서 약간 좀 끝까지 가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스스로 나는 조금 중독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진짜? 저도 약간 유생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 게 저도 어렸을 때 닌텐도 같은 거 하면 네. 마지막 것까지 깨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고 하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니까 한동안 안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끊어지나? 넌 그게 더 신기한데? 이 욕구를 충족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질려서. 네. 난 왜 안 질리지? 전 그래서 담배를 한 번도 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피면은 내 인생에 그대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담배는 근데 약간 좀 다르지. 직접적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뇌를 강제로 열거나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하루에 한 뭐 3갑을 피워봐라. 그러면은 이제 생각도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래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그런 화학 물질에 취약한 체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니코틴이라든지 타라 이런 거에 취약해가지고 그 중독성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 같고. 어떨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저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담배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끊게 되지 맞아. 않을까요? 그 가시적인 뭔가가 보이니까. 그 도파민의 어떤 자극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경험해보고 네. 또 다른 거 넘어가보고 하는 과정들이 전 되게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독이라는 현상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중독이라는 현상은 그 삶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내 중독을 일으키는 그걸로 인해서 삶 자체가 무너지거나 망가질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끝까지 오타쿠처럼 밀어붙여 보는 예, 네. 취미 생활을 끝까지 가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요즘 도파민이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 정상적인 도파민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성취감이나 보상이나 뭐 쾌락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적정 범위 내에서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도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도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만일 그러시다면 이번 에피소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은 개교환센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이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치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현상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 치매처럼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건망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츠하이머.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네. 예를 들어서 전날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이 안 난다던가 뭔가 간단한 계산이 안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증상을 일컫는데 이것도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어떤 경험이요?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한 것 같다거나. 최근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은 막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땅에 딱 생각나가지고 막 그 일을 하다가 네. 또 번쩍 생각나서 또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도저도 안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A 일을 하다가 B 일을 하면 A 일을 했을 때도 도대체 어디까지 했지 뭘 했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멀티태스킹 또 많이 하면은 네, 그럴 맞아요. 수도 있고. 약간 일도 쇼츠처럼 하는 거지. 30초 동안 A 일을 하다가 갑자기 B 일로 넘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워낙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런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이거는 치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항상 뭐 그 내비를 보고 다니던 길이면 네. 그거 없이는 내가 맨날 되게 자주 갔던 길인데도 확신이 없다던가 그런 일 없어요? 없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되게 잘 기억했는데 맞아.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필요가 없어진 것에 좀 넘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요새는 계좌번호 모르는 사람들도 많던데. 본인 계좌를. 워낙 뭐 빠르게 복사를 해서 넣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필요가 없어지면서 기억할 일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같기도 한데 저는 내비에 굉장히 의존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감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지 난? 건강하네. 그러네요. 건강하네. 못 느끼는 건가?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가 스마트폰 때문인지 그냥 나는 원래 그랬던 건지 그것도 왜냐면 맞아요. 저는 길치이기도 하고 기억력도 안 좋았거든요. 옛날부터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네. 원래 내가 그런지 원래 뭐 지능이 좀 문제가 좀 있나요? 지능이 좀 떨어지나 이런 건가요? 어쨌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된 지도 꽤 돼서 그거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진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뭐 부작용들이 있는데 부작용들이 대두되면서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한 것 같아요. 디톡스가 이제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에 같이 붙으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서 벗어나는 일을 일컫습니다. 네. 빈둥님은 물리적으로 핸드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네.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네. 그 교회를 다니면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금식하자고 하고 뭐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뭐 밥 못 먹는 것까지는 안 되니까 네. 청소년들이 밥 못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금식 대신에 디지털을 멀리 해라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연락받고 빨리 일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못하니까. 하니까. 네. 저는 자발적으로는 아닌데 몇 년 전인가 카톡이 잠깐 마비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네네. 그때 너무 좋던데요. 뭔가 맞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불안했어요. 내가 이거를 뭐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빨리 연락해야 되는데,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종종 마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 자체도 아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좀 좁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거나 자주 뭐 받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필요성이 더 없기도 한 것 같은데 유랑님은 아무래도 그게 주 업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더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디지털 디톡스 실천 방법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시간 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제한을 한다던가 네. 핸드폰 어플 중에서 그 핸드폰이나 특정 어플의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그걸 체크하고 제한해주는 그런 관리의 기능을 가진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플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알림을 끄는 것. 이제 불필요한 알림을 끄거나 앱을 삭제를 해서 디지털 기기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네.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그런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알림을 제외는 하고는 이제 알림 자체가 뜨면 핸드폰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다른 걸로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알림 자체를 불필요한 것들은 아예 차단을 해서 나를 디지털 기기로 이끄는 것들을 차단을 하는 거죠. 네.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본다는 방법처럼 대체제가 있으면 이제 전자기기를 필요할 때만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뭐 서점 같은 곳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를 실행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책방이나 서점 같은 곳인데 이용료를 내고 입장을 하면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된다던가 사용이 아예 물리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오롯하게 그 책을 읽는 행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 이용 없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걸 그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디지털 프리존을 만들어서 집안의 특정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 없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집안에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침대에서는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개인적인 약속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그런 경로들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빈토님은 네. 그렇게 침대를 프리존으로 설정해 두면 침대에 안 누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내가 볼 때 한 3시간 가려나? 그런 자기와의 약속이? 저는 항상 네. 느끼는 거지만 주변에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뭘 해도 같이 해야지 제가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방 안에서 혼자 설정해 두는 거는 매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챌린지를 가입하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으쌰으쌰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온라인 챌린지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인증을 하고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박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붙잡아주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스크린 타임이라 그러나? 그 네.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 맞아요. 그런 거를 몇 분 이하로 줄이는 거를 인증해가지고 넘기면 돈을 낸다든지 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맞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또 너무 한 번에 확 하다 보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진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디지털 기기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디톡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마트폰을 멀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깨어있는 내내 붙잡고 있는 거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한 번쯤 뭐 핸드폰을 가려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IT 회사의 사장들도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보스턴대 졸업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핸드폰과 컴퓨터를 끄고 사랑하는 이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만 한 번쯤은 의식적으로 디지털에서 해방되어서 네.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을 만끽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니터로 가장 많은 돈을 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10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9시간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1시간 줄인다고 그래도 해서. 뭐 그 1시간 동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내가 너무 많이 붙잡고 이거를 의미 없는 시간을 스마트폰과 보내기보다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빼서 책을 읽어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새. 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안 보니까 그런 최신 밈도 잘 모르고 친구들이 막 농담할 때 막 혼자만 좀 그치, 못 듣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두바이 초콜릿 아세요? 그거 알아요. 그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요새 사람들한테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하나의 진짜 문화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또 하나의 세상이고 그래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워낙 도파민 생성을 하다 보니 매몰되거나 너무 이 스마트폰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오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또 한 가지는 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팟캐스트나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시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약간의 해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각, 청각 이걸 다 동원해서 과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하는 감각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교환스를 많이 들어주시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네. 그런 걸로 하려다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니까 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할 걸 하더라고. 그게 가능해요? 그게 되나? 영상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영상을 앞에 틀어놓고 그 움직임만 보면서 뭔가를 하는 거지. 그건 좀 이상하다. 대단한 아니, 멀티태스커인데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할 때 네. 팟캐스트를 들으면 뭔가 앞에 시각적인 건 없잖아. 특히나 네. 러닝머신 같은 거 할 때는. 네. 그런 거는 또 여러 개를 틀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심각한 놈이구나 이거 스스로 느꼈어. 오, 그럼 뇌가 어디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 즉각적인 내 행동에 만족을 하는 거지 사실 결과적으로 얻는 건 없지. 신기하다. 그래서 가끔 무서울 때가 많고 진짜요? 저는 그래서 가장 저한테 시급한 거는 사실 업무랑 관련된 거는 제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기 직전에 하는 것만 일단 이거라도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문득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눈치를 보게 하는 한 명을 둬야지 내가 바뀌겠구나. 등짝 스매싱이 필요하군요. 그런 거를 해야지 저는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남들이 나를 한심하게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우리가 한심하게 봐줄게. 근데 내가 잘 때 옆에서 보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못 볼 때는 정말 한심하게 생활을 해. 잘 때 화상통화를 걸으세요. 우리가 한심을 바라봐줄게.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나는 혼자는 절대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첫 네. 출발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심각한 경지면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경각심조차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하지만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저희 중요한 공지가 또 있기 때문에 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3주년 이벤트 Q&A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를 듣고 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셔도 좋고 뭐 지난 저희의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있다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할 말 없습니까? 이벤트에 관련된 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뻔한 얘기군요. 두 분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뭐 진짜 참여해달라니까 뭐가 감사해. 미리. 저희한테 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오겠냐마는 그래도 네. 쥐어 짜내셔서라도 네. 네,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맞아요. 네, 궁금하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분께서 안 하시면 저희가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송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나다 싶으면 참여해 주시는 게 네. 저희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의 해방편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해방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